주말 새벽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 이재명 대통령. 새벽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해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잼통령은 교민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철저한 보호와 철수 계획도 필요시 신속히 집행하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누군가와 정말 비교가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이었다. 윤부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술 먹고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일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경기도지사 1대1 가상 대결 결과 추미애 47.3%, 김은혜 31.5%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들 또한 크게 앞서고 있으나 가장 큰 격차를 낸 후보는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보수층 가표집이 심한 리얼미터라는 점에서 격차는 더욱더 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의 입이 저렇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국힘당을 이번 지선에서 개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번 지선은 국힘당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완패하면 국힘당 개멸됩니다. 지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국힘당을 개멸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의 단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자, 이해운 갑질? 너무 흔한 일이다. 보좌관들 갑질해도 왜 입을 다물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때 세게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운 의원 보좌관 갑질 얘기가 터져 나오고 어떤 의원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야, 네가 한 일을 내가 하는데 넌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니?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 보좌관 갑질 폭언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나무숲 페이지, 여의도역 대나무숲, 이게 페이스북 내 여의도역 대나무숲이라고 있대요. 국회 보좌관을 인증한 사람들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뉴스에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이해운 갑질을 평론하고 있네. 웃긴다. 본인도 21대 때 갑질 양대 산맥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게 진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이래요. 또 다른 의원, 또 다른 보좌관, 이해운 녹취 저 정도 소리치는 거는 특별한 일도 아니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저런 샤우팅이 별스런 일도 아니라는 거다. 또 전직 보좌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은 오래전 회관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저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또 의원들이 보좌관에게 갑질한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직 폭로가 나오기 힘든 이유는요. 비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보자 보호가 확실하게만 된다면 갑질 제보는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병기의 강선우 논란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 일부 패스하겠습니다. 공천 헌금과 갑질, 국힘당의 청탁, 특혜 등 쏟아진 상황이죠. 아무리 봐도 국힘당 호재로 보이고 그런데 공격을 퍼부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국힘당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김병기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국힘당 의원들과 상당히 친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현재 조선일보 필두로 몇몇의 구구 매체들 보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김병기 아내 업추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출신 친윤 의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동작구 경찰서장에게 전화 좀 해줘. 그러자 국힘당 의원이 경찰서장 잘한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야,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 자,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경찰 출신 3선 찐 윤석열 의원 누굴까요? 이철규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김병기가 당대표 뜻과 정반대로 행동한 이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위 구성 6대6, 성원석과 3대 특검 연장 반대의 협의, 내란재판부 도입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그리고 당원 공천권까지 당대표 공약에 찬물을 끼얹으며 질질 시간을 끌었던 인물 김병기. 어느 정도 이제 조각이 맞춰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김병기, 강선우 사태로 전화위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는 상황 속 정청래 당대표의 결단이 나왔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려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 무간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고 당에서도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찰도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 한부 도려낼 것이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후보자 이혜훈입니다.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야, 이거 정말 소름 돋는데요. 살면서 저 정도 악을 쓰는 사람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은데 참 이게 이혜훈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이거 완전 극한 직업인데요. 저걸 참아내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조선일보마저 이혜훈을 손절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기사에 고개를 끄덕이는 날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혜훈 후보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힘든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이건 업무상 질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폭력이다. 공직자로서 원칙적으로 부적격이다. 정말 아주 군더더기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선일보 칭찬합니다. 그런데 혹시 조선일보 이혜훈이 장관 하겠다고 버팅기면 오히려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물러나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혜훈 국힘의 3선 의원입니다. 저 정도 저급한 샤우팅을 하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됐어도 진작에 됐을 것 같은데 이제야 터지는 걸 보면 정말 국회가 그런 동네인지 아니면 국힘이 그런 것인지 이 보좌관 갑질 문제 민주당의 김병기, 강선우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혜훈의 녹취를 들어보니 이거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국힘에서 배신자 소리 들을만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의원직 박탈 사유인데 그래도 한때 자기 식구였다. 뭐 이런 생각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1월 7일 인사청문회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국힘도 이미 벼르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제발 바라건대 이혜훈 씨는 중도에 물러나지 말고 청문회에 참석하시라.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국회 내의 이 잘못된 갑질 문화를 근절시키는 불씨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이혜훈 지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혜훈 낙마하거든 다시 한 번 더 국힘 출신으로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힘 내에 제2, 제3의 이혜훈은 즐비해 보입니다. 이거 잘만 하면 국힘 해산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명분이 될 수 있겠다.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